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최종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도 우리 증거 파트부터 먼저 진도를 또 나갔었죠. 네, 이유인 즉슨 말 그대로 우리 형사소송이라는 재판을 증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따라서 증거가 또 선행되어야 우리 또 수사도 또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증거 파트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법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면서 우리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증거 관련된 조문은요,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에 비한다면요, 몇 조문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증거 파트에 있어서의 이 조문들은 하나하나 다 중요하죠. 네, 법 조문도 답안지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많긴 한데 최소한 증거법 조문 정도는 또 써본다면 아주 좋은 답안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조문 위주로 한번 증거 파트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 조문은 몇 조부터 시작됩니까? 307조부터 시작되죠. 자, 307조가 뭐냐?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증거재판주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 내년도 시험장 들어갔더니 증거재판주의 약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전체 목차요? 우리 항상 단문은 목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재판주의 약술하시오. 1초 만에 구구단스럽게 목차가 전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지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실관계가 쫙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 2, 3, 4 요즘 4번까지 막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다음을 약술하시오. 그리고 1, 2 이렇게. 그런데 1번에 증거재판주의라고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여백에다가 최소한 목차 정도 적으셔야 될 건데 이 목차 뭡니까? 방업서 자부리 방엄 자부리 이거죠? 네, 결국 이 정도 쓰고 가셔야 되겠죠? 방엄 자불위 이렇게요. 그죠? 그렇다면 앞에 서설 뒤에 결어 붙이는 거고 결국 뭡니까? 증명의 방법과 관련된 게 문제되는 거고 그러한 증명의 방법, 증명의 정도가 엄격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은 그런 증명을 아예 요하지 않는 불료증 사실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위반의 효과는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결국 목차, 결국 한자 한자가 뭘 뜻하는지 구구단 자연스럽게 외우셔야 되고 이자가 뭘 뜻하는지 이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 인정은 이런 증거에 의하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증거는 우리 주요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런 주요 사실 입증은요, 증거 능력 있는 증거,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하여야 된다. 이게 뭡니까? 더 분파되어서 나오는 게 엄격한 증명 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 쓰시오라는 또 경감부 기출 단문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면 엄격한 증명 약술하시오라고 나왔다면요, 이것도 엄격한 구대위 또 바로 또 목차가 또 나오셔야겠죠. 여튼 이런 단문들과 관련된 두 문자들은 잘 정리하시고 그 목차가 결국은 답안 첫 시작을 알리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체크하시고 결국 307조는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조문으로서 증거재판주의 자체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엄격한 증명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 엄격한 증명과 관련된 엄격한 증명의 대상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특 A급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부수적인 단문으로 본다면요, 이러한 요 증거 이러한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증거의 수집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다면요, 또 헉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아무튼 증거의 수집은 뭡니까? 전체 목차. 이것도 목차 아니라도 흐름만 잘 보신다면 결국은 수보공능 이런 거죠. 즉 수사 절차에서 증거 수집할 수 있지 않냐. 또 우리 증거 보전 절차, 증거 보전에 의해서도 증거가 수집되느냐. 그 다음에 공판 절차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증거 수집과 증거 능력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쓰는 부분인 거죠. 네, 아무튼 307조부터 우리는 증거 파트의 조문이 시작되더라 라는 부분. 그럼 308조는 뭡니까? 이 자유심증주의죠. 네, 308조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또 약술하시오 또 나왔다면요, 자네 우리 보혜 의심하나? 늘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여튼 두 문자 제가 이렇게 막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또 잘 떠올려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전체 목차는요? 바로 떠올리셨던 분들은 성공이고 만약에 뭐였더라 하면요, 일단 동영상 정지.
해당 부분 찾아가서라도 또는 생각날 때까지 정지시켜 놓아야 되겠죠. 그래야 본인 공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308조는 자유심증주의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더라라는 부분이고 결국 오로지 또 단문용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증거법 총론과 관련된 조문 2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외웠던 중요한 조문은요. 거증책임이죠. 이러한 거증책임 조문은 왜 없을까요? 이 거증책임은 헌법 무죄 추정 원칙에서 도출되는 개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사소송에서의 양 당사자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게 형사소송인데 한쪽 당사자 검사, 한쪽 당사자 피고인. 근데 한쪽 당사자인 이 피고인이 무죄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정을 깨트리는 반대편 당사자가 뭔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더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당연히 도출되는 거더라 라는 거죠. 네, 이게 형사소송의 특수성인 거죠. 네, 그랬을 때 거증책임은 헌법에 의해서 바로 도출되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네요? 거증책임의 전환이 중요한 거죠. 즉 검사가 거증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거증 책임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거증 책임 전환인데 이런 것들이 허용되냐? 허용돼. 명문 규정이 존재하고 그리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허용할 거야. 그래서 그 명문 규정이 뭐냐? 상명량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거증 책임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 조문이 형사소송법의 가장 총론스러운 부분이고 그럼 강론상의 증거 법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309조부터 시작하는 거죠. 309조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약속하시죠. 전체 목차.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동영상 스탑. 그 다음 310조. 이거는 우리 올해 초 자백 보강 법칙이죠. 단문으로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케이스론 중요한 테마죠. 네. 그래서 우리 310조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네 안 되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서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네, 이렇게 헌법에도 그대로 자백 배제 자백 보강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도 나란히 309조 310조의 자백과 관련된 증거 법칙들. 다만 자백 배제 법칙은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이고 자백 보강 법칙은 증명력에 관한 법칙인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점 또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제 외웠던 311조부터 310조 다음 조문인 311조부터 316조까지가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런 전문법칙 예외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인이 인정하겠다. 따라서 이것이 전문법칙 예외 인정 조문인 거죠. 전문법칙의 예외와 관련된 조문이 311조부터 316조. 이것은 하나하나의 조문들, 즉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조문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것은 또 독립적인 시간 할애해서 전문법칙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거법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칙이 전문법칙이죠. 우리 자백 배제, 위수증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전문 법칙은 조문이 복잡하게 또 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정리할 거고. 그다음 316도 다음 조문이 뭡니까? 317조죠. 317조는 무슨 조문입니까? 진술의 임의성 조문이죠. 그래, 진술의 임의성. 네. 그래서 우리 단문에서도 늘 이렇게 나오죠. 전문법칙 적용의 전제 요건, 전제 조건이라고 할 때 항상 적법성, 임의성 이런 거 갖춰야 되는데 그때 임의성과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그 진술이 자백이면 309조에 의해서 자백 이외의 진술이면 317조에 의해서 임의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단문 속에서의 소술도 317조는 또 늘 언급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 다음 318조는요. 이것이 증거동의 조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거동의는 또 요 근래 단문 출제되었던 부분이죠.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동의 가능하냐 뭐 이 정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암튼 조문 318조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18조의 2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318조의 2가 탄핵 증거 조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 증거는요 단문 특혜이죠. 또 케이스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탄핵 증거 약속하시오. 전체 목차요. 저 답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떠올리셨습니까? 바로 떠올리셨으면 성공.
그 다음 떠올랐다면요. 또 그 한자 한자가 뭘 뜻하는지 또 한번 떠올려 보자겠죠. 탄성, 허용, 다대제 외웠다면요. 허용, 허가 뭔지, 용이 뭔지 이러면 안 되죠. 허용이 허용범위. 그죠? 그럼 그런 것들. 또 아무튼 탄핵 증거는 요 조문에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 318조의 3이요. 이게 간이공판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동의 간주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리 간이공판 절차도 또 단문 특혜이죠? 네. 그 간이공판 절차 또 전체 목차요? 네. 자꾸 질문하니까 또 마무리 강의, 확 짜증나, 막 이러고 계시네요. 네. 간치오결, 특치약, 목호, 일자, 주공, 시신. 그죠? 네. 등의 조문도 사절합니다. 기타 등등. 전체 목차 자꾸 떠올라야겠다. 간이공판 절차도 특혜급의 단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간이공판 절차는 뭡니까? 증거 능력을 완화한다라고 늘 외웠죠. 그게 요 318조의 3에 있는 조문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전문 증거, 증거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다 증거인이 인정되겠다. 그러니까 증거조사 절차가 간이화되더라.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예, 이것이 전부 증거법 조문의 다다 이 말이에요. 307조부터 318조의 3까지. 그런데 잘 보니까, 위수중 배제법칙 조문 어디 갔지? 위수중 배제법칙 조문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위수중 배제법칙을 어디다 넣을까?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자백 배제, 뒤에 넣는 게 딱 좋긴 한데, 요 사이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백,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넣냐? 피치 못할, 여기다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8조의 2, 부분이 위수중 조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요. 만약에 단문으로 적는다면 위수중 배제법칙가 이런 걸 말한다. 가로 열고 형사소송법 308조 2 이렇게 또 적는다면 또 더 좀 멋진 답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또 이런 것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했었던 내용들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조문들이 생각났다면 조문까지도 언급하면 더 좋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위수중 배제법칙 조문은 308조의 2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법칙 예외인데 야 그럼 전문법칙 원칙 조문은 어디 있어? 원칙 조문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311조부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 앞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해서요. 요 뒤에 넣었다고요. 310조의 2, 이 부분이 전문 증거는 증거응이 없다라는 전문법칙이 이 조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10조의 2에 있어서 전문법칙 조문. 결국 이 부분이 전부 증거법 파트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단문 외운 게 또 하나 있는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웠죠. 그래서 이렇게 공판조서의 증명력 이런 부분. 얘는 어디에 있냐? 5, 6, 56조에 있습니다. 아무튼 공판 단계에 있어서 이 공판조서가 작성될 건데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이 공판조서는요. 그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은 그대로 적혀있는 대로 증명하더라. 이 공판조서의 증명력이죠. 이것도 단문 특혜급이죠. 또 오히려 좀 더 확장시켜서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이렇게 단문도 출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판조서의 증거 능력은 몇 조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311조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증거법의 전부다라는 거죠. 결국은 단문 쫙 나열해 본다면 증거재판주의 약속하시오. 전체 목차 떠올리셔야 되겠고 조금은 추재관성 떨어지긴 하지만 증거의 수집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수보공능 그 다음 더 중요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 약속하시오. 자유심증주의 약속하시오. 거증책임 전환 약속하시오. 자백배제법칙 약속하시오.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또 단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에 의한 자백. 그죠? 기타 임의성 의심되는 자백에서 대표적인 약속에 의한 자백. 이것이 단문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전체 목차. 자꾸 질문만 던지고 또 제가 대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어색하기도 한데 약속에 의한 자백 바로 또 답 나오셨죠. 특혜급인데 이 시점에 있어서 구구단스럽게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이것도 큰 문제죠. 꼬이네요. 구이네요. 구이네요.
그죠? 네. 약속에 의한 자백. 요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또 위수증 배제 법칙 약술하시오. 지금 자백 배제 약술하시오. 목차는 다 똑같다고 했죠? 이적 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어쩌저쩌고. 네. 암튼 네, 자백 배제 법칙, 위수증 배제 법칙. 이 각각의 단문도 잘 외우셔야 되겠고. 그러면 자백 배제 위수증의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중요한 내용. 사례 문제는 잘 많이 나왔지만 단문으로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독수과실 이론 이거죠? 독수독과 이론 또는 독나무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 독수과실 이론. 단문 특의 전체 목차는 입 아픕니다. 그죠? 네. 기계적으로 쓰셔야 될 부분이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 자백 보강은 뭐 단문으로 또 나왔다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단문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전문 법칙. 이건 뭐 특A급의 단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문 법칙. 뭐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근요 X 예외. 뭐 최소한 전체 목차는 떠올라야 되겠고, 전문 법칙은 증거응용 없다 법칙이더라. 원칙이 있는데 311조부터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응용이 인정되더라 라고 하는 전문법칙 예외 조문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분설해 본다면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전문 서류와 관련된 부분이고 316조가 전문 진술에 관한 조문인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식 잘 보시고 케이스에서 특히 전문 진술의 증거응용 이런 거 나오면 또 이제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뭐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또 등장하다 보니까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또 테마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문법칙 예외 조문인 거고 그 다음 전문법칙 예외 조문에서도 각각의 것들이 단문이 출제될 수 있는 거죠. 피신조서 증거응용 야수라시오. 하다못해 진술조서의 증거응용은 우리 출제되었다고 본다면 진술서 증거응용 야수라시오. 수사기한 작성 검증조서 약수라시오. 그죠? 이런 것들인 거죠. 여튼 네, 요 각각의 전문법칙 예외 조문은 다 중요하다. 케이스도 매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17조는 뭐 단문에 한두 줄 언급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318조 증거동의는 단문이 나왔고 318조 이 탄핵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단문도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된 케이스 논점 잘 정리하셔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318조의 3은 간이공판 절차에 있어서 특칙과 관련된 부분이 적혀져 있긴 하지만 결국 간이공판 절차 우리 단문 정리로 또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증거법 파트에 있어서의 우리는 흔히 증거법 총론이다라고 하고 증거법 강론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이죠. 네, 이미 사례 강의까지 다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스크린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 또 거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증책임 전환과 관련된 우리 명예훼손죄 사실의 증명, 즉 진실성, 공익성 이 사실의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 거증책임이 전환되는 거냐 이와 관련된 케이스. 그 다음 또 하나의 거증책임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자백 배제 법칙에 있어서 우리 자백, 임의성, 기초되는 사실, 고폭엽, 신부장, 기기라고 하는 걔네들이죠. 네, 그 걔네들이 만약 피고인이 자백의 증거응용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 고문 당했어요 라고 주장할 때 이 고문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증명을 누가 할 것인지와 관련된 자백 임의성 기초되는 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 케이스, 이것도 또 사법고시 기출문제로서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이런 점 전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겠다. 이것이 증거법 총론, 강론 포함한 논점들의 다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정말 양도 많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전문법칙 310조 2 원칙 조문과 311조부터 316조까지의 이 예외 조문이 이제 기출문제의 보고인데 내년 또 1월달 경정승진 문제에서도 여기서 또 한 문제 사례 문제로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단문으로도 뭐 출제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전문법칙 예외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또 독자적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법 전체 개관을 해보면서 결국은 이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에 출제될 수 있는 단문의 전체 목차들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